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미영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캔들 브랜드 보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었고요. 저의 하나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아주 푹 빠져있던 캔들을 만드는 거 이전에 조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고, 그래서 취미 삼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원하던 향의 캔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기성품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향들을 원해서 하나하나 시작하게 된 게 가까운 지인들이 좋아하시고 평가가 좋아서 점점 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되게 됐어요. 그린 플로럴 계열들이 사실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플로럴 계열 중에 그린 계열은 풀향 같기도 하고 그렇고 꽃향이기도 하지만 라이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깊이감도 있고 흔하게 맡기 힘들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아신스나 그린 플로럴의 대표적인 히아신스나 허니서클이라는 향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기본이 되는 캔들은 시중에선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만들기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히아시스라는 아주 조금 커다란 꽃이 있는데 그 꽃 생긴 그런 컬러와 다르게 향은 이제 그린 플로럴이에요. 그린 계열의 향이 있어요. 시작한 지는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했듯이 이제 취미였던 거에서부터 조금 더 예쁘게 패킹을 해서 선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네임명을 하게 되는데, 보틀이란 단어가 당신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본인 스스로에게 당신에게 선물하는 의미를 넣어서 가즈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밤마다 조그만하게 연필로만 스케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엠블럼도 그려보게 되고 밤마다 패킹도 디자인 해보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이 다 됐던 모습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하면서 계속 리뉴얼되는 디자인이 되어 와서 지금 디자인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3년 전에 선물을 드릴 때 조금 더 예쁘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처음엔 그런 의도였었는데 거기서부터 단계 올라가면서 디자인화 됐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면서 오히려 영감을 받는 게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메이크업이라는 분야가 비주얼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후각을 사용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거기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후각이나 이런 데서 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직업으로 갖게 되는데도 사실은 제가 전공은 되게 수학적인 경영학과였었어요. 네, 거기에서 괴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원하던 게 아니구나.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손을 가지고 스케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쪽으로 가질 않는 경영학과를 가면서 좀 괴리감이 있고 조금 자괴감에 빠지던 순간이 생기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 가는데, 그런 메이크업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또 하나로 풀던 취미생활이 또 이런 조향이나 캔들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전 메이크업 처음 배울 때 날을 새면서 하던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푹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을 10년 만에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어도 새벽 2시, 3시가 돼도 이런 시향지를 가지고 올팩션을 연습하는 거를 새벽 3시, 4시가 돼도 지치지를 않았어요. 다음날 촬영이 있어도 더 즐겁게 갈 수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향을 전문으로 하는 스쿨에서 간단하게 배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에게는. 근데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가서 배우고, 집에서 계속되는 훈련, 자각하는, 인지하는 훈련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어렵구나 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막연하게 어렵겠지 보다 피부로 와닿는 건 더 어려웠어요. 정말
이런 관공서를 찾아가는 일 자체도 어색한 일이었어요. 저희들 같이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루트를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하려는 마인드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 이게 창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창업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부터 먼저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 시작하는 과정도, 아, 이게 이렇게 복잡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장을 내는 건 더 어렵고 점점 어려운 부닥치는 부분이 많긴 했어요. 관공서에 가서 무언가를 등록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그걸 누군가가 대리를 해주지 않고 혼자 몸으로 부닥치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어차피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되는 모든 부분을 내 손을 한번 거쳐보자 하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어요. 처음에 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유통 시스템에 끼어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마케팅을 풀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아시는 분들이, 제 지인들이 평가가 좋았듯이 저의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이 찾아서 소소하게 하는 걸 원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백화점에서 오히려 먼저 제안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이런 모든 패키지나 상품을 한번 보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됐던 미팅이 팝업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쪽 일하시는 분들, 같이 알고 지냈던 지인분들은 솔직히 감각도 뛰어나고 많은 상품들을 접해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내놓는 것 자체가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평가받는다는 게, 그리고 평가를 받았을 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제가 입을 데미지도 너무 중요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위험 부담, 심리적인 부담감이 사실 많았어요. 그랬을 때, 예. 그리고 취향들도 각각 대부분 이제 자기 고유의 가지고 있는 취향들도 되게 다양하시고 이런데, 그 안에서 평가가 좋았어서 그게 저에게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각 친하신 지인들이 자신만이 좋아하는 향이 하나하나씩 생겨나시고 그러는 게 저에게는 좀 많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너무 유명한 니치 향수들도 시장에 많이 풀려나고 고객들이 진짜 다양하게 원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준비를 오랜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마 로컬 브랜드로서는 되게 앤틱한 디자인과 함께 좀 다양한 악센트를 준 향들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네. 준비는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두 달 정도 더 보완을 할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아마 준비를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는 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계속된 실험을 거치면서 계속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사실 언제까지 런칭하겠다는 거는 무의미하게 아예 없애고 있어요. 고객분들은 사실 빠르게 얘기를 원하고 언제쯤 원한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되는 완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하지 않는 상품을 내놓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근데 대중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또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고정 고객이 주는 칭찬이 되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매니아가 되어주겠다,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따로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너무 좋았다, 향의 어떤 부분이 뭐 맞았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꼭 지인들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도 어필될 수 있는 브랜드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메이크업을 엄청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제 잔재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는 참 메이크업을 아름답게 잘했고, 외모도 타고나시기가 되게 좀 화려하고 아름다우신 얼굴상이셨어요. 지금은 좀 연세가 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예쁜 엄마의 얼굴에 대한 동경이 이제 잔재 기억에도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선택하기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어릴 때 어머니가 파우더 분을 큰 분첩에서 꺼냈을 때 따뜻하게 난 파우더리한 향이 잔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마 유명 브랜드의 엠버 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엄마는 아주 젊은 예쁜 여성이었을 때, 지금은 되게 연세가 있으신 모습이지만 그렇게 예뻤던 엄마가 나를 되게 챙겨줬던 기억? 그런 게 나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향은 그 엄마의 분가루에서 품어져 나왔던 엠버 같은 향이었어요. 그리고 각기 캐릭터가 너무 다른 성향을 원하는 직업이에요.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캔들이라는 거나 조향이란 부분은 안으로부터 자신을 안으로부터 계속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자신이 안에 있던 걸 계속 밖으로 소모되는 직업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성향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쓰던 에너지가 다시 다른 한쪽에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저에게는 이게 같이 가는 게 밸런스인 것 같아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체크하면서 영감을 기록해두는 작업을 하는 거와 둘 병행되는 것 같아요. 영감을 딱히 얻고 싶다. 지금 내가 영감이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뉴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길 때 아주 집중도 있게 계속된 고민과 고민, 사고를 계속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오히려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뇌리를 스치는 비주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내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둘 때가 더 그게 근데 활용이 되거나 영감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볼펜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연필을 쓰거든요. 좀 더 그림처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필로서 스케치를 하듯이 그냥 정확한 센치나 정확한 디자인이나 픽스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빠르게 크로키처럼 그려 나갔던 게 그걸 수정해서 아마 자료로 쓰게 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감이라 그러면 음악 같은 걸 저는 어떤 아티스트 음악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환경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촬영장에 가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런 음악에서부터 오는 영감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슬플 때 느껴지는 그런 음악 받을 때도 되게 좋은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또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풀냄새나 이런 걸 기억할 때 어릴 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학교 안에 학교가 또 시설이 되게 자연 친화적인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도 그래서 그런데 어릴 때 기억에 그냥 풀 이렇게 뜯어서 맡았던 기억이나 이게 조향할 때 되게 엄청나게 좋은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로 좋은데 사람들이 제주도가 좋다 하는데 실제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주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갈 때 마음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갈 때 마음은 사실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어디 딱히 여행지나 관광 코스를 가진 않더라도 엄마와 그냥 드라이브하는 그 순간이나 그런 엄마 산책하는 길에서 나는 그런 공기 중에 아침 모스향이나 이끼향 같은 거나 이런 데서도 되게 아 좋다 이게 좋다고 느끼는 편안하다 느낀 데서 영감을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좋았던 여행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프랑스 너무 좋아하고 뭐 근데 이런 도시인 파리가 아닌 아래쪽에 니스나 생트로페즈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한 번은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던 데가 있어요. 생트로페즈 가보니까 되게 따뜻한 남부 도시의 전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만들어진 향보다도 아무래도 풀이나 우드나 이런 데서 오는 그게 정말 다양하게 오는 물이 젖어 있는 우드와 물기가 하나 없는 말라있는 우드도 되게 같은 우드지만 향으로는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조금씩 감지를 하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책은 의외로 전 소설이나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옛날 조양의 역사 같은 책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되게 멀멀하고 심심한 영화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향수 영화 재미있게 정말 제대로 재현된 영화이긴 하거든요. 예, 향료를 추출하는 법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게 아주 제대로 재현되긴 했어요. 물론 픽션이 많이 가미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래 향수도 좋아하고 영화 그냥 500일의 썸머 같은 되게 멀멀하고 잔잔한 일상적인 영화가 더 재미있고 그게 더 와닿는 느낌 많이 받아요. 네,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민하는 순간 몸도 움직이고 행동으로 반은 움직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창업한다는 거는 저희들의 일하는 패턴에서와는 아주 다른 공간에서 또 시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많이 몸으로 뛰고 움직이고 부딪히고 그리고 틀려도 보고 깨져도 보고 많은 경험치가 부닥쳐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의 이런 일상에서와는 되게 다른 패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냥 부닥치라는 거 직접 부닥쳐보고 많이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그게 엄청난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 정말 원하는 걸 창업을 하시는 분이 생긴다면 몸으로 부닥치는 거 네, 그걸 권하고 싶어요. 보트를 기억할 때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내주는 브랜드가 되는 위치가 돼보고 싶어요. 갖고 싶다. 누군가가 선물 줬을 때 저 너무 좋은 걸 나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 그 위치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명품들과 경쟁하는 이런 로컬 브랜드로서의 약점과 아주 취약한 부분들이 많긴 해요. 사실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들 모든 게 너무 많지만 그래 로컬 브랜드로서 그런 입지를 한번 굳히는 거 한번 꿈꿔보긴 해요. 물론 뭐 직접 마지막 작업은 뭐 인부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도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하고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제가 만들고 DIY하고 뭐 앤틱 가구점에서 구매하고 그런 걸 발로 다 띄어서 준비해 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편하고 일을 끝내고 왔을 때 피로도 이 매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좀 편안해지네요. 스트레스 받는